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44번째 시간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5번째 순서로 중화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모두 6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군자는 중화를 이룬 자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사람이 중화를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2번 중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3번 화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4번 언제 중하여야 하고 언제 화하여야 하나요? 5번 중하여야 할 때 중하고 화하여야 할 때 화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을 잘 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중용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6번 공자는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가지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공자의 가르침 4번째 시간으로 천명과 신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중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군자는 중화를 이룬 자라고 말합니다. 자, 공자는 사람이 중화를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자, 중화를 이룬 자가 군자다라는 것인데요. 중화를 이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중용 제1장입니다. 중용 제1장 이제 하반부에 해당되는 그 말씀들인데요. 중용 제1장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중화면 천지위원이요 만물유건이라. 치중화 이룰 치자입니다. 중화가 이루어지면 천지위원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고 만물유건 만물이 잘 자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중화가 지극해지면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잘 자란다. 1번 군자는 중화를 이룬 자라고 합니다. 공자는 사람이 중화를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사람이 중화를 이뤘다. 자, 제가 중화를 이루어서 군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인 것이죠.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잘 자라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늘과 땅은 원래 하늘은 우리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물구나무 서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물구나무 서 있다. 거꾸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늘과 땅이 완전히 뒤집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있다 보니 자, 내 주변의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불화를 이루고 뭔가 원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내가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내가 물구나무 서 있던 내가 똑바로 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소인은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이미지를 그려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인들은 물구나무를 서서 손으로 땅을 짚고 걸어 다닌다라는 것이죠.
땅을 이고 사는 겁니다. 땅을 이고 사는 것이죠. 하늘을 이고 살아야 되는데 땅을 이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랬는데 내가 이 천명을 깨달아서 천명, 이 공부를 통해서 천명을 알게 되고 하면서 올바로 선 것이죠. 올바로 섰더니 내가 올바로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내 주변의 일들이 잘 형통한다. 이런 얘기죠. 형통하게 된다. 예. 공자는 군자는 중화를 이룬 자라고 말합니다. 공자는 사람이 중화를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치중화면 천지위원이요 만물유건이라. 중과 화를 이루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잘 자라난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중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중. 자, 중용에 써 있는 것입니다. 자, 희로애락 지미발 위지중이요. 희로애락. 희로애락. 우리 안에 인간에게 7정이 있습니다. 희로애락, 애오욕 또는 애오구 이렇게 해서 7가지 감정이 있죠. 희, 기쁨, 로, 슬픔, 사랑, 사랑, 락, 즐거움, 슬픔, 사랑, 오, 미워함, 욕, 갈망함 또는 구 하면 두려움이죠. 자, 이런 7가지 감정이 있는데, 자, 이런 감정이 발동하지 않고 그냥 고요한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로애락 미지발, 아직 미자, 발하여지지 않은 상태를 일컬어 위지 중이라. 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7정, 인간에게 7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발하여지지 않고 고요하게 있는 상태가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중이 무엇인지. 3번. 화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화는 발익의 중절 위지 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발익의 중절, 발. 자, 그 7가지 감정이 이제 발하여졌습니다. 자, 발하여졌는데, 자, 그것이 모두, 딱 절도에 맞게, 중절, 그 절도에 맞게 발하여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 여기에 화는 하모니, 하모니. 그것을 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7정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슬픈 마음이 생기고 어떨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어떨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떨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그 감정이 발하여졌는데 딱 그것이 적절하게 딱 그 상황에 맞는 딱 맞는 정도로 딱 적당하게 저스트하게 발하여진 상태, 이것이 바로 화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분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분노를 안 내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오버해서 화를 내는 것도 이상한 것이죠. 딱 그 상황에서 딱 화를 내야 될 만큼만 딱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모니, 화의 상태다. 발익의 중절, 감정이 발하여졌는데 딱 맞게 발하여진 상태. 너무 우리가 오버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버하지도 않고 저건 완전히 목석이야 목석. 이런 것도 아니고요. 기뻐할 때 딱 그만큼 기뻐하고 슬퍼할 때 딱 그만큼 슬퍼하고 이것을 온전히 하는 상태가 바로 화한 상태다. 이렇게 공자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화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그 감정이 상황에 맞게 딱 알맞게 드러나는 상태, 발하여지는 상태를 화라고 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맞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언제 중하여야 하고 언제 화하여야 하나요? 이 질문입니다. 예. 자, 이것에 대해서 자, 우리는 언제 중하여야 하는가? 이퀄리브리엄. 예. 고요한 상태인 것이죠. 자, 평소에는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됩니다. 평소에.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 외부적인 자극이 주어졌습니다. 그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딱 맞는 만큼 감정이 발하여지는 것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중하여야 하는가? 평소에는 중하라. 언제 화하여야 하는가?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외부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중한 상태에 있는데 어떤 자극이 주어졌는데도 계속 중하고 있다. 이것도 군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적절하게 일어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화라고 공자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5번 보겠습니다. 중하여야 할 때 중하고 화하여야 할 때 화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을 잘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중용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공자님은 군자의 반대 개념을 뭐라고 하셨지요? 소인, 소인이라고 했죠. 작을 소자, 어린아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인, 어린아이. 군자는 장성한 자, adult, mature, 성숙한 사람. 이게 이제 군자죠. superior, 더 superior. 소인은 inferior, 열등한 자. 중용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평소에 마음이 중하여야 되는데 equilibrium, 평화로운, 고요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평소에도 마음이 그냥 두렵고 떨리고 뭔가 흥분되고 이런 마음이 평소에 그러지 못하고 또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이루어져서 뭔가 감정이 발현해져야 되는데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오바해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웃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중과 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소인, children,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군자는 중용하고 소인은 반중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리왈, 군자 중용, 소인 반중용. 군자는 중용하고 소인은 반중용한다. 중용에 반해서 중용과 반대로 행동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군자지 중용야 군자이 시중하고 소인지 중용야 소인이 무기타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중용 3장 정도 될 겁니다. 자, 군자의 중용이라는 것은 군자다우면서 때에 알맞게 하는 것이고 시중, 군자이 시중 군자스러우면서 군자이 시중 때에 알맞게 되는 것이고 자, 소인의 중용은 소인지 중용야 소인의 중용은 소인이 무기타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인스럽고 소인배스럽고 꺼리끼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인은 거리끼는 게 없다. 꺼리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무엇을 꺼리끼지 않느냐? 법도를 꺼리끼는 게 없다. 자기 맘대로 한다는 것이죠. 군자가 중용을 하는 것은 군자다우면서 때에 알맞게 하고 소인의 중용은 소인스러우면서 꺼리는 것이 없다. 우리를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아직 이게 잘 안 됩니다. 오바해서 화를 내거나 또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적절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예,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예,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는가? 과거에는 완전 예, 개판이었죠. 예. 이 칠정이 예,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때로는 정말 그 무감각한 예, 저런 예, 그런 인간도 아닌 그런 인간이 어째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이런 모습. 예. 그리고 때로는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냥 예, 지랄 발광을 하고 예, 이런 모습으로 예, 살았었습니다. 완전 소인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내가 과연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예, 부부싸움을 하고 아이들을 나무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중과 화를 잘 이루고 있는가. 평소에 예, 이 길리불이엄 예, 이 고요하고 예, 청정한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딱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딱 맞는 만큼만 이렇게 감정을 바라고 있는가. 이걸 해야 우리가 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방법론이 이제 쭉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6번 보겠습니다. 자, 공자는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입막 불음식이야. 선능짐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워두면 좋겠죠. 입막 불음식이야. 선능짐이야. 선능짐이야. 사람이 불음식이야. 마시고 먹지 않는 사람이 없으나 이런 얘기죠. 입맛 불음식이야. 근데 선능짐이야. 드물다. 드물 선자입니다. 능할 능자. 알지자, 맛, 미자입니다. 맛을 아는 사람,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이런 얘기죠. 자, 사람은 누구나 마시고 먹지만 그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 뭐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데요. 자, 과연 우리가 그 맛을 제대로 알고 먹는가? 한번 오늘 드신 음식에 어떤 맛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예.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그 음식이 어떤 맛인가? 예,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잘 떠오르시나요? 예. 그 맛이 구체적으로 예, 기억이 되는가? 우리가 미식가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미식가. 그리고 그 음식을 비평하는 그런 비평가들. 이런 분들은 그 음식에 시고 짜고 맵고 이게 딱 어떤 조합, 무슨 재료가 들어갔고 하는 것 이걸 딱 먹으면 훤히 아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음식 평론 비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음식점에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5개까지 이렇게 주는 그걸 할 수 있는 맛 비평가 이런 분들은 맛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죠. 근데 우리는 그런가? 예. 자, 오늘 어떤 찌개를 먹었는데 그 찌개에 자, 마늘이 얼만큼 들어갔고 파가 얼만큼 들어갔고 기타 다른 MSG는 얼마가 어떤 MSG가 들어갔는가 이런 거 분별해내실 수 있나요? 네, 없지요. 자, 사람은 누구나 마시고 먹는데 그 맛을 능히 분별해내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그럼 무슨 뜻일까? 이거 비유입니다. 공자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자, 입막 불음식이야. 선능 짐이야. 선능 짐이야. 사람은 누구나 먹고 마시지만 그 맛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무엇을 비유한 말씀이실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무슨 비유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맞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데 그 음식 맛을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지금도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맞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이런 얘기죠.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공자님은 군자라고 했죠. 천명을 깨달은 사람, 지천명한 사람, 지천명. 공자 나이 50에 지천명, 하늘의 명령,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 하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 도를 깨달았다라는 것인데요. 그 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44번째 시간 공자의 가르침 네 번째로 중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치중하면 천지위원 만물 유건이요. 중과 화가 이루어지면 지극해지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고 그 사이에 내 주변의 모든 그 생물들, 만물이 잘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무슨 사람들이 잘 못 살고 있다. 그건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구나무 서서 그들에게 온갖 스트레스와 잘못된 어떤 걸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화육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물구나무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온전히 서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같이 잘 화육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중이란 무엇이냐? 희노애락 미지발 위지중이요. 내 안에 감정이, 칠정이 희노애락 애오 구의 그 칠정이 아직 발아여지지 않은 상태, 고요한 상태, 평소에는 중하여야 한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벌어진 일에 딱 맞는 만큼 감정, 7가지 감정 중에 거기에 발아여져야 될 감정이 딱 그 발아여져야 될 만큼 발아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화다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중용하고 소인은 반중용한다. 나는 군자인가 소인인가? 이걸 살펴보시고 자 입막 불음식야 선능미지야. 사람은 누구나 먹고 마시지만 그 맛을 능히 아는 자는 아주 드물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사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라는 그 말씀들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